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의 ETF 수익 가능성이 87%가 넘어가면서 전문가들 6달러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위프트는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리플과의 미묘한 긴장관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주도 블록체인 통제 우려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중립 거버넌스가 강조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커인 스위프트가 특정 기업이 통제하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래서 리플과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드러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 톰 차흐는 최근 발언을 통해 단일 기업의 통제보다 중립적이고 공유된 거버넌스 시스템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다라는 거죠. 차흐 CIO는 소송에서 살아남은 것만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면서 업계 전반에 걸친 분산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규제 준수가 개별 기업의 규제 장벽 극복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표준화된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 원장의 부진과 리플의 노력인데, 이런 스위프트의 입장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중립적으로 확장성 높은 플랫폼을 선호하는 전통 금융권의 추세와 일치하는데, 반면에 리플의 XRP 원장은 탈중앙 금융 지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디파이 라마 데이터에 따르면은 XRPL의 총 예치 자산은 8,785만 달러로 이더리움 969억 달러, 솔라나 110억 7천만 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아 네트워크 효과와 개발자 활동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새로운 유동성 풀을 갖춘 자동 마켓 메이커를 출시하고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개발, 그리고 XRP 원장의 네이티브 USDC를 통합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 체인을 도입해 개발자와 기관 유치를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스위프트는 XRP 원장과 헤데라 해시 그래프를 활용한 시범 운행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는 2025년 의무화가 되는 ISO 20022 표준과의 호환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 150달러 중 단 1%만 담당하더라도 XRP에 대한 수요를 1조 5천 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며 구체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위프트 경영진은 시범 운영과는 별개로 회원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흐 CIO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조종석이 없는 빠른 엔진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쟁은 금융기술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혁신과 업계 전반의 거버넌스 모델 사이에 근본적인 간극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리플은 글로벌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스위프트 테스트로 글로벌 금융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그래서 기대감에 고조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금융 결제의 중추인 국제은행과 통신협회죠. 스위프트가 ISO 20022 표준 도입을 앞두고 리플의 XRP 레저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건데, 금융정보업체 팀랭크스에 따르면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XRP가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핵심 가교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가치가 재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RP 스위프트의 느린 속도와 높은 수수료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스위프트를 통한 국제 송금은 최대 5일이 소요되면서 건당 수수료는 26달러에서 50달러에 이르는데, 반면에 XRP는 4초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며 수수료는 1센트 미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압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스위프트의 네트워크가 XRP를 대규모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양의 거래가 XRP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토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이는 곧 XRP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유용성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리플인데, 리플은 스위프트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고요. 일본의 SBI 그룹 등
이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RLUSD와 같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등 실제 유용성 사례를 꾸준히 구축해왔다는 거죠. 이러한 협력 사례들은 XRP가 실제 거래에 활용될 때마다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거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 같은 기관들의 XRP 도입이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 실질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이 $150인데 그 중에 단 1%만 XRP를 통해 이동해도 1조 5천 달러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기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XRP가 현재 가격 수준을 넘어서 전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선점 효과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물론 이제 스위프트는 리플 외에도 헤데라, 해시그래프 등 다른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리플은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 및 규제 당국과 신뢰를 쌓고요, 실제 자금 이동에 대한 검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점자로서의 강점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고, XRP는 이미 기관들이 신뢰하는 토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경쟁자들은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능력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 폭등의 서막, 폭풍 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XRP 횡보는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큰 움직임을 앞둔 폭풍 전야로 여겨지고 있고요. 스위프트 테스트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 XRP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서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XRP가 글로벌 금융 흐름에 직접적으로 편입이 된다면 현재 가격은 돌이켜보면 매우 저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밸류적으로.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 시범 운영 결과가 XRP에 유리하게 나온다면 XRP 가격이 2.85달러 지선을 넘어 훨씬 더 높은 목표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적인 테스트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영국의 대형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 또한 스위프트와 리플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앞으로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면서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뉴욕 증시 암호화폐에 이 XRP가 은행업으로서 첫 승인이 되면서 더더욱 세계 금융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그쵸? 뉴욕 증시 큰손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후속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 리플 ETF 승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슬슬 8월 15일 기점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큰손인 블랙록 XRP 암호화폐 상장 지수펀드 설계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올해 안에 XRP 한번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의 흥행에 힘을 입어서 그 열기를 리플에게까지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88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106억 9천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록의 암호화폐 ETF 부분 확장에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지금 월가까지 나오고 있죠. XRP ETF 수요가 늘고 나면서 블랙록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리플에, 그쵸? 조용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착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연구원 스모크 골드만삭스가 리플 공동 투자자 명단에 포함된 증거가 공개가 됐고, 전통 금융권의 리플 지지 확인이 되면서 XRP 시장 인식 채택에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XRP 발행사 리플이 IPO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이자 XRP 옹호자인 존 디튼이 리플의 기업 공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리플의 상장 관련인 거죠.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존 디튼은 타이밍이 중요한 요소라며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업체죠. 이 서클, 한창 뜨거웠던 이 서클이 증명한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언급하면서 리플이 1000억 달러 이상 시장 가치를 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 조명을 했다라는 거죠. 존 디튼은 브래디 갈링하우스 CEO가 상장에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IPO 타이밍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고요. 서클이 620억에서 750억 달러 시가총액에 도달했다라면서 약 400억 XRP를 보유한 리플은 현재 XRP 가격 기준으로 약 800달러에 이르며 상장 환경에서 1000억 달러 시장 가치도 달성할 것이다 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리플 XRP를 써봤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재무다각화에 베팅을 확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올 하반기 XRP가 투기자산 넘어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억 7,100만 달러 투자 규모 포착했고 기업 재무관리 패러다임에 대해서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다. 자, 속도 빠르고 비용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의 매력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고 규제 명확성까지 확보가 되면은 리플을 안 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025년 하반기에 다가오면서 주요 상장 기업들이 리플 XRP에 자본을 투자하며 재무 전략을 확장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는 XRP가 단순한 투기적 토큰이 아닌 실용적이고 고효율적인 유동성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 관리의 전략적 변화에 XRP가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되던 암호화폐 는 올해 들어서 리플 XRP를 중심으로 기업 재무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 XRP는 3에서 5초의 빠른 거래 속도와 1센트 미만의 소액 결제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며칠이 걸리고 상당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존 자동이체나 전신송금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 대조표의 XRP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먼저 이제 비보파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3월을 통해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 투르키 알사우드 왕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XRP 보유 전략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최초에 XRP 중심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미국 의약품이죠. 유통업체인 웰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6,000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사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웨브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사리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돈에, 그쵸? 이 돈의 수급과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많은 기업들, 그쵸? 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했던 구간이었죠. 결국에는 여기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지금 4,000원짜리, 즉 요 자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완전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4,000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4,000원짜리 위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면 쌍바닥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보이는 차트 관점은 이 자리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서 비비다가 다시 한번 크게 매수세가 나오면서 5천자리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계속 말씀드립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수하셔서 우리는 좀 더 공격적이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